티나는 인터뷰에 저는 샤인입니다. 자, 또 우리의 누구? Journey! Journey! 아, 자기가 먼저 막 손드네 이제. 우리 Journey가 지금 부터뷰랑 함께 한 지 꽤 됐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고 계신지 제가 질문하려고요. 아마도요? 아마도요. Journey 그렇게 해서 그러면 곧 내 집 마련 할 수 있어요? 집이요? 내 집이요? 내 집? 너무 먼 일인데요? 아, 너무 먼 일이야? 아니, 근데 우리 Journey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스트를 오늘 모셨어요. 바로 MZ세대 게스트예요. 젊어요. 깜놀했어요. 여러분, 무려 26살의 어린 나이부터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놀라지 마세요. 지금 무려 30억 자산가가 되신 분입니다. 이게 믿기지 않죠? 저도 믿을 수가 없어서 이분을 거의 철저 조사했어요. 거의 스토킹 하듯이.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의 게스트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경이인데요. 좀 더 유명한 닉네임은 뭐죠? 부자 되는 세상입니다. 줄여서? 부세. 저는 부세님이 뭔가 했더니 제가 막 스토킹 하다가 알게 됐어요. 부세되는 세상님이시구나. 지금 여러분 딱 보셔도 이제 애기예요. 이제 갓 한국 나이로 네, 30살. 30, 그리고 네. 만 나이는 20. 네, 29살. 26살 때부터 돈을 모아서 네. 경매로? 네, 경매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 20대 30억 자산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거 근데 사실 맞죠? 아, 네.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계산해보니까 세 저는 전이 이제 30억. 30억이고 세금 떼고 했을 때는 25억 정도. 근데 네. 아직 제가 이제 매각을 안 한 것도 있어서 그렇지. 요즘 워낙 또 장이 좋다 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계속 한 달에 계속 막 몇천씩 계속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내일은 또 뭐 30억 몇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녀의 네. 자산은 여러분 네. 오늘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네. 어떻게 이렇게 경매나 이런 부동산 투자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한계를 좀 빨리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업계열 전공을 했어요. 전공을 했는데 이제 제 적성에 맞는 길을 찾다 보니까 이제 IT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성공에 대한 의지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전공까지 바꿔서 취업을 했는데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 해에는 회사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런데 롤모델로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과 같이 이제 일할 기회가 우연히 주어졌거든요. 네. 그분들의 삶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머나 가까이서 보니까 네, 평일에 집을 안 가시고 아.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말 출근 심지어 명절에도 나와서 약간 화장실 같은 데에서 가족들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는데 이건 아니다. 아. 이게 내가 과연 원하는 삶인가. 그래서 저의 가지고 있던 뭐 가치관, 네. 직업관 같은 게 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고민 끝에 했던 게 나는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자유로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재테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느끼고 또 그냥 느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원래는 주식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적금, 뭐 펀드 투자도 했었고, 그럼 다 하셨구나. 금 투자도 했었는데 전부 다 이제 실패를 맛보고. 전부 다요? 네, 전부 다. 아니 하나도 뭐 이렇게 네, 좀 수익이 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겠네. 네.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책,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바이블이죠. 네, 그 책을 읽고 진짜 저는 울었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 다른 책을 찾아보고 있던 찰나에 경매 기술이라는 네, 책을 읽게 되었고 경매를 배워야 되겠다 네. 해서 본격적으로 경매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신 분들을 보면은 최소 뭐 5천만 원, 1억 이상 모은 와.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지금 열심히 1년 동안 모았지만 2천만 원밖에 모은 돈이 없는데 네, 네. 그래서 되게 힘들게 좀 시작을 했는데 근데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2천이 딱 있을 때 이걸로는 부족해
네. 아직 한 5천까지는 모은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2천으로 할 생각을 그때 하셨는지. 사실 이게 경매를 처음에 딱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경매는 어렵다, 위험하다 이런 선입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저도 책 딱 2권 읽고 강의 들으면서 이제 낙찰을 받은 거라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점에 가면은 경매 관련된 서적들이 정말 많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권 딱 잡고 읽은 다음에 그것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바로 다음 날에 이제 경매 법원 가가지고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아직 책은 사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부세님 책이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거라서 그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혹시 노파심에 우리 자 스태프분들 부동산 경매가 뭔지 알고 계세요? 아 잠깐만 나 지금 뭐 한 거야? 저희 이 질문에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경매할 때 그 미술품 경매 있잖아요. 자 10억 5천 없습니까? 10억 5천 이거 생각하지 맞아요? 맞대. 경매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공개고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미술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수산시장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손 들고 하는 방식도 경매가 맞고요. 대신에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봉 입찰 방식이라고 해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금액을 적어서 제출을 하면은 이제 금액이 가장 높은 분들부터 호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런 이제 경매 방식 2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이 경매가 사실 저도 수업을 들었던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 클래스에 있던 어떤 분이 낙찰을 받으셨었어요. 그런데 2등이랑 그 가격 차이가 정말 몇만 원 차이밖에 안 났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번에 끝에다가 무조건 1원, 만원, 5만원 이런 거 맞아, 붙여야겠네 맞아. 이렇게 저희가 막 생각했었거든요. 그거 네. 솔직히 통하나요? 그 경매 특히 이제 하시는 분들마다 선호하는 숫자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쓸 때 10원 단위까지 9를 이렇게 보통 써요. 뭐 99,990원 뭐 이런 식으로. 10원 단위까지 네. 진짜. 네. 와. 실제로 그 경매 법원에 가면 되게 재밌는 게 막 10원 단위, 막 1원 단위로도 이렇게 1등, 2등 차이가 갈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혹시 있으세요? 그런 경험 실제로? 네, 저도 그러니까 처음 물건 낙찰을 받았던 게 8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어요. 네, 완전 초심자의 행운이 제대로 통한 거죠. 와. 저는 처음에는 낙찰을 좀 잘 받고 싶어서 입찰 횟수를 많이 늘렸어요. 아.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오케이. 사출해가지고 어머. 뭐 제가 가기도 하고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못 가면은 그래. 어머니가 대신 가기도 맞아요. 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대리 입찰도 많이 보내고 하면서 이제 수익을 냈었죠. 와. 제가 알기로는 경매는 네. 발품을 장난 아니게 팔아야 되는데 직장 다니면서 되게 병행 가능해요? 저는 2017년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직장 다니면서 병행하면 투자를 해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토요일밖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최대한 열심히 손품을 파는 거예요. 직장인분들 시간 뻔하잖아요. 네. 뭐 9 to 6 해서 그래. 네, 회사에 못해도 9시간, 10시간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처음에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 새벽 기상도 했었고 했었어. 아니면은 좀 약간 늦게 자기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새벽 기상이 저한테 조금 더 맞았던 것 같아요. 한창 공부할 때는. 부터 이제 9시부터 업무를 시작을 하니까 5시 반 정도 기상을 해가지고 회사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검색도 하고 수업도 듣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거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일석이조의 효과. 일단 출근 일찍 하는 게 굉장히 이뻐 보이잖아요, 네. 사실. 왜냐면 사실 업무 시작하기 전까지는 본인 시간이니까 그렇죠. 뭘 네, 하든. 네, 그렇죠. 뭐 자기 개발을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뭐 영어든 경매든 알게 뭐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낭비되는 시간을 최대한 이제 없게끔 하면서 물건 리스트를 이제 추리는 거죠, 평일간에.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아침 일찍 물이랑 챙겨 나와가지고 아침 운동화 일찍부터- 신고. 네, 운동화 신고. 운동화 필수죠. 맞아. 네. 구두 안 돼. 네, 구두 신으면 진짜 무릎이 아작납니다. 그쵸.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음 주에 입찰 갈 물건이 있다. 그럼 물건 이렇게 추리고 하는 생활을 이제 예,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요, 지금. 네, 지금도 투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초기 종잣돈 2천만 원으로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특히 경매는요, 네, 네. 일단 대출이 잘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종잣돈이 없고 이런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일수록 저는 오히려 더 경매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 경매를 배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부터 봐야 되는지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분들일수록 경매를 배우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대학생분들, 뭐 사회초년생분들 전세 사기 사건 네, 거의 매달 뉴스에 나오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분들을 다 이렇게 같이 중간에 이게 끼고 물건을 매수를 하는데 그분들도 책임을 지고 열심히 중개를 해주시지만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개 사고가 언제든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미리 등기부 등본을 본다든지 건축물 대장을 미리 떼본다든지 그런 행위를 내가 한 번만 더 해보더라도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해서 발생한 사고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경매를 배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부터 봐야 되는지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분들일수록 경매를 배우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와, 이게 되게 충격적이네요. 저는 경매는 약간 부동산의 고수들이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경매를 배우는 게 좋다. 네. 아니 근데 이것도요 사실 부세님처럼 네. 물건을 보는 그 눈이 확실해서 딱 나 살 게 있다 이게 확실히 정해져야지 사실 돈을 투입하는 건데 저나 뭐 저니나 어떻게 보면 그냥 통장에 있는 게 안전할 때도 있거든요.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얼마 정도 모은 다음에 뭐 부동산 투자든 경매든 시작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 종잣돈이 없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종잣돈이 모였을 때 바로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끔 본인이 스스로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야지 돈을 모으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늦는다는 거죠. 지금부터 투자 준비는 하고 저도, 있어야 된다. 돈이 공부는 있건 없건. 네, 맞습니다. 그래. 우리 부세님께서 돈 모아서 투자하고 그거 친구들도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친한 친구 이제 몇 명한테만 얘기를 친한 친구. 네, 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는 것 자체도 되게 약간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그럼 많은데 그때 진짜 그랬지. 이게 반응이 경매를 한다고? 아니 그걸 왜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그때 투자할 때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외롭구나. 네. 그럼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더라도 맛집 가자 해서 좀 비싼 맛집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야, 나는 지금 경매를 해야 돼서 돈을 모아야 돼서 우리 국밥 먹으러 가자. 가자 뭐 이런 얘기 했던 적 있어요? 한 번은 했었는데 한 번 했다가 예. 아 이러다가 이제 친구 관계도 다 끊기겠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제 그 약속 빈도수를 좀 줄였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사실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네. 특히 20대 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나만 어떻게 보면 놓으면 끝날 수 있는 뭐 관계 막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고 저도 그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남을 사람은 남는다. 맞아. 네.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제 나이 40대 되잖아요, 여러분. 네. 아무런 그 미련이 없어요. 좋은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랑 결국 같이 하게 되고 다 네. 그래요, 진짜. 네. 네. 아, 그걸 빨리 깨달으셨네. 아, 그때 누가 말씀하셨죠? 김동완 대표님께서 그거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돈을 벌려고 집중을 하려는 그 시기에는 대인관계를 어느 정도 놓을 필요가 있다. 네. 근데 결국 좋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다는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MZ세대 여러분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